안녕하세요. 해리의 알츠 가이드 해리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들고 왔냐면요. 바로 학생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IELTS 어휘 암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학생들이 문의를 줬는데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조금만 외우고 금방 잊어버려요. 아니면 내가 금방 공부를 했는데 또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그 다음에 IELTS 어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IELTS 어휘를 공부하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제가 예전 영상에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참조해서 자신의 레벨에 맞는 어휘책을 하나 선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제가 리스닝, 리딩에 굉장히 많은 어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PDF 파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준비물이 되어 있어야 돼요. 둘 중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동시에 어휘를 암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휘를 많이 암기할수록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향상의 끝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내가 꾸준히 매일 공부를 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영어 어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더 오래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 테스트 1 한번 제가 한 페이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말 여기 보이시죠? 우리말을 가리고 그 다음에 영어를 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선 우리말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지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서 도형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두꺼운 2mm 보이시죠?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가리고 싶은 단어의 그 의미를 이렇게 가려주시면 딱 네모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면 저절로 이렇게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씩 가리는 거. 근데 이렇게 가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이렇게 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절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한번 의미를 다 가려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테스트를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이건 알면 넘어가는 거예요. Take into consideration,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다 체크 표시를 하는 거예요. Possess, 몰라요. 그럼 이렇게 체크 표시.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에 이렇게 반드시 체크 표시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모르는 단어 이렇게 체크를 표시하고 이 의미를 어떻게 체크하면 좋냐면 여기 올가미 툴을 선택을 해서 살짝 보는 겁니다. 그죠? take into consideration, 고려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또 가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리고 take into consideration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이패드의 장점은요, 이렇게 쓰고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IELTS는 라이팅과 스피킹이 있기 때문에 스펠링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 스펠링도 같이 공부하시면 너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위주로. 그리고 나서 이 단어에 대한 예시는 이미 강의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따로 찾을 필요는 없고 해당 사항의 문제와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지문에 있는 문장과 단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따로 영영사전에서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영영사전에 타입을 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의 예시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예시를 하나 적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예시를 적는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레슨 1 있잖아요. 레슨 1에서 단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쭉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또 다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죠. take into consideration, 생각이 만약에 안 났어요. 그러면 또 체크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다가 여기서 보니까 dislodge. 이거 단어를 까먹었어요. 그러면 또 체크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단어를 잘 못 외우는지 체크 표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세지 한 개당 총 8개의 레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누적 복습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은 레슨 하나만 암기를 하고 화요일은요 레슨 1 복습하고 레슨 2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요일 잘 보세요. 레슨 1, 2를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슨 3를 암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목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네, 레슨 1은 빼고 그냥 2, 3만 복습을 하고 레슨 4, 그 다음에 금요일은 레슨 3, 4 하고 그 다음에 레슨 5를 암기하고요. 토요일은요, 네, 레슨 4, 5를 복습하고 레슨 6를 암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요, 네, 레슨 5, 6를 복습하고 레슨 7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레슨 6, 7을 복습하고 레슨 8을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레슨 8까지가 패시지 하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화요일 있죠. 화요일 날에는요 다시 단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은요 하루를 날을 잡고 레슨 1부터 레슨 8에 있는 단어를 다 스스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적 복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1에 있는 단어를 다 이제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체크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2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 2로 넘어가는 거예요. 테스트 2도 제가 테스트 1에서 누적 복습법 알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테스트 3로 넘어갈 때는요 어떻게 누적 복습을 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테스트 1에 있는 어휘랑 테스트 2에 있는 어휘랑 내가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만 열심히 다시 테스트를 하고 공부를 하고 테스트 3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테스트 4로 갔어요. 그죠? 테스트 4를 시작해야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테스트 1에 있는 거, 2에 있는 거, 3에 있는 거 내가 체크 표시 되어 있는 거 위주로 테스트를 또 하고 복습을 하고 테스트 4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PDF 파일로 단어, 어휘를 암기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단어책으로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단어책이 있잖아요. 저는 보통 일반 단어책도 있지만 PDF 파일로 넣어서 아이패드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워드 마스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광고를 받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샘플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맞는 어휘책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데이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previous check 보이시죠? 여기에서 나는 fate를 모르겠어. 그 다음에 lifetime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체크 표시를 내가 모르는 것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fate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바로 운명, 숙명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 다음에 비슷한 단어로 destiny, 죽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fate라는 발음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내서 내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fate라고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원한다면 이 옆에다가 이렇게 fate라고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예시 보이시죠? 자, 이 예시를 꼭 한번 읽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왜냐면 예시를 읽으면 내가 이 의미상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예시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한 단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여기 exercise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exercise 부분을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exercise 부분을 다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서 내가 이번에 funeral 이거를 몰랐어요. 그러면 여기다 또 체크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단어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누적 복습을 하면 되냐면요. 아까 전에 알려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day 1, 내일은 day 1 복습하고 day 2,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데이 7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 7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IELTS는 레슨 8을 기준이잖아요. 이건 데이 7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데이 7까지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에 데이 1부터 데이 7까지 총 복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 복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 체크 표시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체크 표시가 많다는 건요, 내가 암기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 표시가 많은 걸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쉬운 단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는요, 굳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제가 보여준 어휘 암기법 잘 보셨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어휘를 암기해야 되는지 이 누적 복습법과 함께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주일, 한 달마다 내가 체크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 어휘를 암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휘 암기에 있어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냐면 조은영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책을 읽었는데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밥은 오늘 하루만 먹는 게 아니다.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글피에도 먹어야 한다. 1년 후, 10년 후 우리는 밥을 먹을 것이다. 밥은 어휘라고 생각하고요, 먹기를 암기하다 라고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즉 그 의미는 뭐예요? 오늘만 어휘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어휘를 암기하고 내일도 어휘를 암기하고 글피에도 어휘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후, 10년 후. 보통 IELTS를 보면요, 유학 아니면 이민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만 살고 올 게 아니에요. 적어도 1년은 해외에서 생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계속 영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밥 먹듯이 말이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휘를 암기할 때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빽빽이처럼 쓰면서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휘를 암기할 때는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스펠링이 힘들다 그러면 조금씩 쓰면서 연습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쓰면서만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부 요인 탓을 하지 마세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아니면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요, 그 다음에 공부는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이렇게 외부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그 탓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망각곡선이라고 아세요? The Forgetting Curve라는 이런 망각곡선이 있어요. 이거를 잘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뭐든지 사람은요, 어느 순간부터는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각이 되기 전에 복습을 해서 올려주고 망각이 되기 전에 복습해서 올려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휘는요,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복습을 안 하면 결국에는 까먹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어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배우는 스킬, 아니면 피아노 배우는 스킬, 이런 스킬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If you don't use it, you will lose it. 오케이? 이거를 명심을 하고 내가 주기적으로 복습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몰아서 어휘를 공부하지 마세요. 폭식하면 안 좋듯이 어휘도 폭식처럼 한 번에 몰아서 외우면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유의하시고 오늘, 내일, 내일 모레 매일매일 꾸준히 5분에서 10분이라도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단어 공부를 한번 잘 계획을 세워보시고 머릿속에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한번 스스로 나만의 스킬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hope to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